9월 29일 일요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셨습니까?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9월 30일 월요일 날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지나가는 것 같네요. 저희들은 금요일 날 매매로 9월 달에 매매는 정리 순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 내일 매매는 뭐 10월 달 매매로 일단 가표를 잡을 생각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미션이 하루 쉬었죠. 뭐 별다른 종목이 안 보여서, 보였던 종목은 마니크 F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종목들은 뭐 볼만한 게 없어서 금요일 날 미션을 진행 못했는데, 다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오늘은 뭐 복귀는 뭐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진행했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죠. 내일 미션 종목들을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포지션은 뭐 둘러 볼 것도 없죠. 내일 30일이니까 월말이니까 별로 볼 거는 없을 거고, 주말에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온 뭐 이슈 같은 것이 조금 뭐 나름대로 관심은 있겠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슈는 주말에 이슈는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이슈가 많이 나왔죠. 뭐 따져보면 하나씩 뭐 여러분들도 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걸 관심 있게는 보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주 다음 주죠. 아무래도 뭐 미중 관계 고위급 회담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트럼프가 또 뭐 썩은 소리를 또 내뱉기도 하고, 상장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썩 그렇게 특별하게 글로벌 정신은 큰 멋게 좋은 소리가 나온 건 없습니다. 홍콩 사태도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국내도 둘러보고 이러면 뭐 국내는 뭐 열병 대지 열병 계속 진행 중이고,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정 상태 뭐 이런 것도 계속 있고. 그런데 이런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키워드, 예를 뭐 대지열병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한 발을 벗어나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막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과 중국이 저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글로벌 정치가 어떻게 될까, 뭐 진짜 뭐 트럼프 말대로 뭐 상장 폐지 같은 거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까지는 굳이 생각할 거 없다는 거죠. 뭐 조국 사태가 지금 뭐 저렇게까지 촛불 집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뭐 너무 그렇게 깊이 파헤치지 마시고요. 뭔가 주변이 어지럽고 판단을 하기 힘들고 가닥을 잡기 힘들 때는 그런 것에 다 뿌리치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시장의 접근성이 좋고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이슈,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보다 우리 시장은 복잡 단단한 키워드에는 그렇게 몰입력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또 누구나 다 똑똑하지는 않아요. 또 누구나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누구나 다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또 누구나 다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게으르게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뉴스 한 줄 안 보고 뭐 차트 하나 안 보고도 그냥 봐가지고 자기 뭐 관심 종목 빨간색 오르면 이놈 가네 하면서 툭 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트레이딩에 적합한 행위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행위라는 표현에는 즉 우리 시장에 우리가 트레이딩에 적합한 이슈 그리고 관련주 뭐 이런 쪽만 집중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너무 뭐 전체적인 시장을 다 꿰뚫어 보려고 하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면 나중에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키워드에 그냥 메모리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피곤함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고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 좋아하고 손쉽게 이해되고 좋아하고 손쉽게 이해되고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키워드만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쪽에 이제 맞춰서 하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나 뭐 중장기 투자나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의 방식하고는 틀리겠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많은 것을 따지고 그래 하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급등주 트레이딩. 왜냐면 급등주 트레이딩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들을 벗어나고자 한 거거든요. 내가 내 계좌를 보유를 하고 내 종목을 보유를 하면서 1년, 2년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공부를 하고 뭐 거의 뭐 경제학 박사가 될 듯이 막 공부를 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하지만 난 주식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뭐 목표, 뭐 나는 뭐 직장이니까 한 달에 내가 잡히면 얻을 정도, 나는 주부니까 집안에 콩나물 까면 좀 더 보탬이 될 정도, 나는 뭐 주식이 좋아서 내 성격이 맞으니까 여기서 내가 내 직업 대신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만의 욕구를 가지고 다가선다는 거죠. 거기에만 맞추면 되죠. 예, 맞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정시에 우리 하는 일에 적합한 키워드를 조금만 추설해서 대입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진입하는 요령이나 매도하는 요령은 뭐 아무래도 숙련도가 낮으신 분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시장과 자꾸 내가 다루는 시장의 갭을 자꾸 가깝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제 주변에도 보면 아주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뭐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 뭐 트럼프 뭐 손가락부터 발가락 끝까지 뭐 잘잘잘잘잘 뭐 아주 잘합니다. 뭐 시진핑 하면 중국 옛날에 고대 역사부터 주르르르 깨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박학하고 정말 뭐 어디 역사학자 못지않은 그런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물론 많이 뭐 여러 방면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도움은 되겠지만은 꼭 우리가 하는 이 급등주 트레이딩에 그런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조금 한 발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이 자체가 트레이딩 자체가 투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식을 투자를 해서 뭐 보유를 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파동에 맥을 끊어 묶는 잘라서 수익을 챙겨 먹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나 뭐 많은 것을 거기에 막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 차라리 좀 기민함과 세심함,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빠른 대응력, 그리고 당일 당일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운용을 할 줄 아는 운용력, 그런 것들이 더 요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 선수를 예를 들면 역기를 드는 뭐 역도 선수, 수영을 하는 수영 선수, 에, 달리기를 하는 뭐 마라톤,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들에게 그 운동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근육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운동하는 거 보면 각각이 운동하는 방식이 다 틀리죠. 예를 들면 수영 선수에게 맨날 역기 선수처럼 역기장에 앉아가지고 들었다 놨다 그러면 그저 수영 그 되겠나요? 안 된단 말이죠. 마라톤 선수한테 가가지고 저 뭐 씨름 선수처럼 밥도 많이 먹고 몸을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그건 운동 그만두란 소리죠, 그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가장 적합한 근육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에 맞는 근육 구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서 나는 10년을 보유를 해서 뭐 100% 먹었다, 200% 먹었다. 참 좋은 일이죠. 열심히 분석을 하고 막 하락할 때도 버티고 상승할 때도 안 팔고 잘 보유를 했다가 챙겨 수익을 많이 올리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격도 그래 안 되고 나는 뭐 그렇게 뭐 끌고 가지도 못해. 자기한테 맞지가 않는 트레이딩을 하면 항시 하다가 중도를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주 트레이딩에 자기가 뭐 할 거라고 했다면 자기 성격이 어느 정도 여기에 맞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에만 충실해 주면 돼요. 자기의 근육에 충실해 주면 됩니다. 남의 근육에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 어떤 사람처럼 나는 뭐 10억 가지고 100억 벌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근육이고 그 사람의 매매 방식이 있고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식에는 왕도가 없다고. 왕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얼마만큼 의욕 있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내일 미션 정보 하기 전에 또 제가 또 잔소리가 좀 많지요. 자, 주말 이슈 키워드는 보통 제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많은 이슈들을 이렇게 뭐 분석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항시 그래도 결정적으로 되는 것은 세상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지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또 많은 키워드 분석을 하고 재료 가치도 분석을 하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하실 텐데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다 보면 뭐 생뚱맞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나는 이게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시장에서는 패대기를 쳐버리고 뭐 그런 이슈도 있죠. 뭐 그러면서 또 자꾸 시장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저놈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시장이 좋아하는 어떤 반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료를 뽑아보고 또 분석을 하고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점점점 나아지겠죠.
시장에 대응하는 운용 능력은 아무래도 경험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뭐 1년 동안 트레이딩한 사람과 5년 동안 트레이딩한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운용 능력이 대응하는 능력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 마인드는 1년이 지나다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은 참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말하는지 잘 아실 텐데 자기가 조금 마인드 측면에서 강건하지를 못한다든지 너무 소심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꾸 수중 보완하려고 하십시오. 자,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시장에 반영될 만한 이슈도 좀 많고 종목들도 제법 있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트레이딩에 맞는 종목들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한번 내일 9월 30일 마지막일 날이니까 큰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월요일이라 해서 이제 실질적인 10월 달에 매매라고 생각해서 막 너무 의욕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떠한 기법이나 어떠한 매매 그것보다도 운용법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운용법 중에 최고의 운용법은 이 계좌 운용법이란 말입니다. 내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똑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도 어떤 사람은 100%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3% 먹고 나온단 말입니다. 진짜로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실제로도. 이 급등주 시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하는 그 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2천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이 1년 뒤에 2억 3억을 벌 수도 있는 반면에 돈 2억을 가지고 한 사람이 1년 뒤에 돈 1,0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말을 한 계좌 운용의 말을 한 이유는 제가 말했지만 항시 월축 새로운 월이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하나의 월이 출발이 될 때는 첫 한 주를 제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죠. 근데 너무 의욕적으로 난 이번 달에 한번 어떻게 하든 내 목표를 채워볼 거야. 나는 이번 달에 어떻게 하겠다. 너무 의욕적으로. 물론 새로운 달이니까 좀 새로운 마인드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고 마는 날들 중에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조금 더 집중력을 유지를 해주고 조금 더 완만한 움직임을 유지를 해주면서 한 주를 유지를 해준다. 즉 내가 10% 먹을 욕심인데 월초니까 5%만 먹자. 이런 마인드. 꽉꽉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약간 리드미컬하게 해주면서 한 주를 좀 리드미컬하게 양봉으로 끝을 낸다. 10만을 벌든 50만을 벌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보자. 왜? 특히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중간에 하루가 쉬는 날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빨 빠진 한 주가 벌써 빠져서 출발이 된다.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부리지는 말자. 이렇게 마인드를 먹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또 내일도 시장을 이제 만나게 되면 벌써 마음을 그렇게 먹고 시장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조금 더 좀 뭐랍니까? 다급한 매매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초창기에 초보분들이나 깡통을 한 서너 번 찬 사람들, 주식을 한 지 한 1년에서 5년 된 사람들, 이런 정도 된 사람들 보면 항시 새로운 한 달이 될 때는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서 돈을 대출을 받든지 어디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9월달에 5천만 원 해가지고 마감일에 보니까 1,000만 원밖에 4천만 원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다음 달로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1,000만 원 갖고 한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1,000만 원은 그 다음 달 되면 다 깡통 차겠죠. 거의. 그래서 그게 겁이 나기 때문에 또 그 달에 잃었던 돈만큼 어떻게 하든 비슷하게
파시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해서 또 한 5천만 원 또 맞춰요. 맞춰가지고 그래 이번 달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 10월 달에 내가 한번 정말 잘해보자 하면서 뭐 가서 절에도 다녀오고 뭐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모욕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엄청 많은 집중력을 유지를 합니다. 결코 좋지 않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항시 많은 날들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고 많은 달들 중에 한 달이라 생각하셔야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단 첫 주만큼은 될 수 있으면 손실 구조로 하지 말고 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일단 한 주만 양봉으로 만들어 보라. 천천히 서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보 트레이더들한테 요구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그거였습니다. 한 달이 바뀌는 시점에서 트레이더가 준비를 해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기본적인 목표 너무 한 달 자체를 다 처음부터 잡지 말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잡겠지요. 하지만 일단 이 첫 주만 내 눈앞에 떨어진 이 한 주만 좀 먼저 잘해보자. 그리고 그 앞에 앞서서 내 눈앞에 떨어진 내일 하루만 잘해보자. 내일 하루만. 내일 하루만 잘하자. 매일 내일 하루만 잘하자. 매일. 그러면 한 주가 채워집니다. 욕심을 줄이고 조급해하지 말자. 내가 비록 손실이 났지만은 아직은 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그 환경은 나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올려 줄 것이다. 단 서둘지는 말자. 세월의 힘을 조금 빌리면서 좀 끈기 있게 해 나가자. 왜? 시장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급하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복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천만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항시 시장은 그렇지 않다. 그냥 홀로 고고히 있단 말이죠. 자기 마음만 백척고지로 올라가고 수만 장의 지하 밑으로 내려가지 항시 시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점을 잘 기억하고 항시 새로운 달을 맞이하도록 바랍니다. 자, 9월 30일 미션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항시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근데 주말에도 큰 이슈가 나온 게 없다. 새로운 달이 바뀌는 또 시점이다. 참 어려운 날이죠. 그죠? 참 어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토는 내일은 관망 모토로 봅니다. 관망. 즉, 이 말은 공격적으로 하지는 말라. 공격적으로는. 일단은 내일까지는 그냥 9월달 매매로 잡아라. 여러분들은. 그냥 9월달 마지막 매매일이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본다는 마인드로 마인드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내일 첫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한 달이 다음 달로 넘어간 날인데 이렇게 30일 날 월요일인데 그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한 달을 넘어가진 않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음 달 10월 달에 매매가 시작되는 실질적인 매매인데 아주 애매모하거든요. 9월 쪽으로 잡아 넣기도 그렇고 10월 쪽으로 잡아 넣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이날 하루는 보낸다. 단 과연 오늘 날짜에 뭐가 시장에서 받아주고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즉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벤트 섹터는 꼭 봐야 된다고 했죠. 내일
이벤트 섹터가 저거 하나 있죠. 저 뭐 시장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시 이벤트 섹터는 신규 상장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스펙주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내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아, 스펙 19호가 상장을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모든 것을 제껴놓고라도 달라붙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주말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주말 이슈 키워드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달라붙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이슈 정도는 이슈 키워드를 가진 종목은 하나 정도는 포함을 시켜놔도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까? 어떻게 받아줄까? 이런 재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이슈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뽑은 내일 공부할 주말 이슈 키워드 섹터에는 HLB를 관련주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령 뭐 주말에 이슈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너희들이 뭐 삼상 뭐 좋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요즘 바이오주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너희들이 뭐 대박 칠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찌그러져 있어 아직까지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시장이 큰 반응을 안 나타내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뭐 척박한 요즘 바이오 흐름에 그래도 물꼬를 하나 틔워주는구나 라고 평가를 내린다면 조금 반등을 주겠죠. 또 아니면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달라붙을 수도 있겠죠. 시장의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뭐 주말 이슈 키워드 섹터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키워드를 도출로 시켜서 섹터를 잡았다면 그 섹터를 이제 뼈를 찾아내고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키워드를 문구를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그런 공부 많이 했죠. 자, 그럼 HLB라는 것을 뼈대로 잡았다. 자, 키워드나 이슈나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이 됐겠죠. 임상, 삼상, 성공 뭐 어떻고 뭐 좋은 소리 들리네. 일단은 뭐 말이 어려워서만 몰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HLB 뼈대를 뽑으면 살을 붙여봐야 되겠죠. 뭘 붙이게 됩니까? 이제 다 알죠. LB 생명과학.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여튼 HLB만 들어가는 종목만 같이 포함을 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식은. 자, 그러면 뭐 다른 주말에 나온 이슈 키워드 섹터 뭐 미국 중국 고위급 회담 무슨 싸움 뭐 홍콩 사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맞는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 좋은 것만 찾아서 키워드 만들면 돼요. 일단 뭐 이거는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고 내겠죠. 뭐 좋은 일 있으면 뭐 시장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 뭐 이 중에서 한 놈이 먼저 치고 나가겠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내일 공략할 종목들이 주말에 나온 이슈들 중에서 어떤 강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키워드나 재료나
그런 게 없다면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나 이런 것들은 앞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앞을 바라보고 다음 주 월요일을 바라보고. 근데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놈들이 강할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미 강해져 있는 애들이 제일 강한 놈들이죠. 그러면 그 놈들 중에서 뭔가 월요일에도 꼬꾸라지지 않고 뭔가 좀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뭔가 거기에서 이슈가 나올 게 없을까? 이렇게 또 연구를 또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알리코 제약이 뭐 한진칼 우나 뭐 마니커 F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재료고 나와 있는 이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기술적인 가치로 지금 간다고 해도 마니커는 뭐 그런 상태고, 한진칼 우는 저거는 뭐 뿔뚝이니까 금방 갔다가 금방 죽고 그러죠. 자, 근데 알리코 제약은 좀 알리코 제약은 조금 특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물용 구충제 뭐 암 치료 효과. 지금 보면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카페나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말이 오가죠. 뭐 그 틀린 것이다. 그것도 좋은 것도 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야, 그거 나쁜 짓이다.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뭐 별별 말들이 오가죠. 그런 진실의 유무는 굳이 따지지는 마십시오. 예, 따지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시장이 받아주면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이 옳다 안 좋다는 것은 판단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난 사람한테 맡겨보라는 거죠. 맡겨버리고 그냥 그 잘난 사람들이 사면 그냥 같이 사면 돼요. 같이. 누가 배를 탁 던지면 그 배에 올라타면 되거든. 아무도 배를 안 던지면 그는 멍텅구리처럼 멍청아 있다가 끝나죠. 그날. 그래. 배를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즉 시장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저기 뭐 뻥카라고 좋고 정말 뭐 포카로 치면 뭐 뻥카라도 좋고 뭐 뭐라도 좋다 이 말이라. 하지만 시장에 이 속성이 있거든요. 다들 거짓말인 줄 알고, 아니면 다들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다들 거짓말인 줄 알고 다도 별로 저거 신뢰가 없는 것들 알지만은 할 게 없으면 가요. 왜? 거기다가 뼈에다가 또 뭔가 살이 하나 또 붙어지고 또 살이 하나 붙어지고 또 다른 쪽지가 남발을 하면서 가요. 저게 어떻게 가노 할 정도로 말이죠. 저거는 누구나 진짜라고 생각한 건데, 야, 저거는 진짜 대박이겠다 이랬는데 뭐 열악꽁꽁 그 다음날 해보려고 했더니 뭐 이미 그 전에부터 갖고 있던 애들이 막 팔기 바빠. 한 20% 올라 있더니 아침에 시가 한 20% 뛰어가지고 이제 이놈은 진짜 저런 재료니까 오늘은 상가 가겠구나. 열악꽁꽁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 팔기 바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나 아무리 나쁜 재료라도 시장의 상황이 받아주는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은 백조가 될 수 있고 영원히 오류로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시장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판가름이 있으니까, 특히 이런 이슈주들은 특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같이 붙여놓을 거는 뼈대를 잡았으니까 알리큐 제약, 강아지 구충제, 뭐 판벤디졸 나름대로 키우다가 나왔다. 온갖 말이 많다. 말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좋거든요. 일단 이렇게 판벤디졸입니까? 이 뭐 이름이 애라서 뭐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등록만 시켜 놓는 게 펜벤입니까?
이름이 참 어렵네. 그 참네. 아, 음, 여기 보면 펜벤디조 관련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 더 한 트레이더 얘가 제일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많이 나온단 말이죠. 펜벤다졸이네요. 펜벤다졸.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어느 것이 뭐 확실하게 뭐가 되어 있다는 건 없단 말이죠. 글자는 아주 고쳐 쓰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주를 찾아본다고 찾아보니까 뭐 이놈도 이걸 뭐 펜벤디조니까 이놈을 뭐 제조 생산을 한단다 뭐 이거 외에 또 뭐 한단다 말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내일 모드를 관망 모드로 제가 잡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덤비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덤비들지 말고 또 막 무턱대고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세주 섹터는 한 개 더 봅시다. 특성 태코병은 기다렸다가 눌린 주변 들어가야 될 종목이라고 했죠. 마침 눌러주네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종목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것은 한번 봐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특산 태코피아 볼까요? 우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난 하고 있다 말을 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운봉을 주면 받아줘야 될 종목.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들어갈 만한 시점이 되어 가네요. 보니까 이쪽 꼬리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저점을 잡고 여기서 입폭 사이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받아주고 올라가는 걸 봐야겠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이건 이제 가는 놈이죠. 그죠? 가는 놈인데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놈이네. 그죠? 며칠입니까 여기가 2019년 7월 30일 날 이 날짜에 상장했는 모양이네. 가네. 가고 있는 놈 정글좀 뚫고 훅훅훅 가고 있는 놈 봐줘야지 이런 거네. 일단 월요일이니까 아직 9월 30일이니까 무리하게 대들지는 마시고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스텍 파마. 이 종목은 대체육 관련주로 좀 돼 있는 종목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돼지열병 관련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얘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옆에 놓고 한번 지켜봅시다. 얘는 기세주라 보기는 이슈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이라 돼지열병 사태가 어떤 사태로 지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산이 돼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계속 이 상태로 확산이 된다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돼지 가격이 지금 거의 80% 가까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지금 30-40% 내일 또 돼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육주가 더 관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마니크 같은 이런 뭐 닭고기 애들이 더 관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산주가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에스테파마처럼 정말 대체육 만드는 회사들이 살아남을 것인지 모든 게 불분명하거든요. 지금은 이 테마주도 그냥 각계전투 테마밖에 진행이 안 돼요. 이런 테마들은. 그래서 그때그때 튀어주는 관련주에 같이 몸을 담아줘야 되죠. 뭐 체시스나 뭐 이글이나 백신주가 살아나면 백신주 쪽에 몸을 담고 있다가
뭐 돈6조 사라면 또 돈6조에 뭐 우리손 F씩 담고 있다가 또 많이 크고 뭐 닭고기 살아남으면 또 닭고기에도 살짝 있다 이렇게 해야지. 난 여기에서 내 인생을 승부를 걸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테파마는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지금 대질병 관련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후발주자고 아직은 큰 폭의 무슨 반향이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차트를 줄여보면 그래도 아직 뭐 굉장히 저점에 있죠. 그죠? 고점이 2016년 4년 전에 이것도 31,000원짜리네요. 많이 떨어지네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과연 가치 투자가 정답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3년 동안 이걸 이 뒤에는 어찌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보면 한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데이 트레이딩, 급등주 트레이딩은 이런 마음고생은 없으니까 자기만 좀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좀 조급함을 부리면 정말 먹고 사는 시장이었거든요. 욕심을 내고 조급함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뭘 끝내려고 하니까 맨날 뒤통수 맞고 그러는 거지. 천천히 해나가면 되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벤트 섹터는 KB 스펙 상장하니까 그냥 올려놓고 신규 상장전은 축이 되든 밥이 되든 옆구리에 딱 차고 앉아갖고 혹시나 이놈이 이상한 모습 보이면 얼른 올라타야 되거든요. 안 갈려면 꼼짝 안 하거든요. 멍텅구리처럼 멍텅아 있으니까 이놈은 내일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 키워드 섹터에 뭐 아주 대단한 이슈들도 많고 글로벌 이슈도 많고 뭐 종목별 이슈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HLB 이 정도의 이슈는 한번 봐주자. 이 정도만 한번 봐주자. 살아나면 뭐 순서대로 짝짓기 매매를 해도 좋고 아니면 한 종목만 꼭 집어서 해도 좋고 만일 시장에 반향이 크다면 말이죠. 시장에 반영이 없으면 그냥 얘들도 멍텅구려야 되겠죠. 멍텅하 있다가 하겠죠. 약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알리코 제약이 지금 상가를 간 이유가 뭐 펜벤디졸인가 뭐 이것 때문에 구충제 때문에 갔단다. 온갖 유튜브에서 날리고 뭐 어느 개그맨인가 뭐 이 사람은 지금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한 먹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사회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한번 보자. 보고 문제는 뭐 다른 이 관련주들이 정확한 사업 내용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같이 한번 보자.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기세수 섹터 특산 테크 빼는 기술적으로 들어갈 자리고 세경텍 하이테크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요는 가는 말에 힘 좋으면 가는 말에 힘이 좋으면 얼른 올라타야지요. 비리비리한 힘. 말이 가긴 가는데 말이 힘이 없어. 보면 별로 살도 안 찌고 근육도 별로 없는 말이면 안 올라타야지만 근육이 좋고 힘이 빵빵하면 올라타야지. 특선대급변 좀 받아보고 에스테파마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야 될 위치지만은 그래도 테마주로 연결이 되는 중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질병 관련주 사태 있어.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심주로 옆에 한번 넣고 한번 보자. 자 그러면 네 가지 섹터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네 가지 섹터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한 주를 할 때는 새로운 한 주에 내가 공략할 종목이나 키워드를 도출을 시키고 시킬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라고 했습니까? 도출 키워드 또는 섹터를 최대한 다변화시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공략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한 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놓은 이슈나 재료나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뭐 차트나 뭐 거래량 뭐든지 과연 이것이 월요일날 시장이 다음 주에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내일 문을 땡 시작해봐야 안다는 거지요. 어. 내가 볼 땐 이 키워드가 참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 키워드도 같이 옆에 놔보자. 그래서 A, B 해놨는데 아니 C까지 뽑아놨다고 치자. 자기는 이 A가 제일 좋아서 A라고 해놨는데 아침에 시장이 문을 열어보기에 A는 멍텅구리가 되고 별로다 싶은 C가 특급이 돼가지고 막 상한가로 가고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 예, 왜냐하면 월요일 시장은 항시 휴일에 나왔던 어떤 이슈 자료가 그 다음날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눈치도 보고 또 올라있던 종목들은 보유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또 간이 간당간당하고 조바심도 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서 돌아가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의미로 봤을 때 한 가지 섹터 정도를 한 개 더 넣어 보겠습니다. 특징주 섹터라고 봅시다. 여기. 특징주 섹터는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큰 뭐 이름에 대한 의미는 가지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아무 이름이나 지어도 돼요. 부르기 쉽고 본인 외우기 쉬우면 되니까요. 특징주 섹터는 에스모 관련주들을 한번 봅시다. 에스모 머티리얼 맞나요? 머티리얼. 그 다음에 에스모 DA 테크 테크 놀로지죠. 테크 뭔가 빠졌다. 테크 놀로지. 에스모 머티리얼 맞나? 좀 이름이 어려워서 머티리얼 저네요. 머티리얼 저. 아따가 참 에스모 머티리얼 접니다. 요 저 하나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내일 그냥 한번 보세요. 내일 기본이 감막 모드니까 단 살아나면 이 중에서 대장주를 제일 먼저 힘이 좋은 놈을 공략하는 게 더 좋겠죠. 왜? 전부 다 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놈이 에스모 머티리얼즈. 이놈도 보면 2019년, 2018년 15,700원짜리가 2,800원. 불과 여기가 12월 달인데 작년 12월 달에 15,000 얼마 한 자리에 올해 9월 말에 2,700원. 참말로 참 어찌하노 참말로. 자, 하한가에 먼저 들어간 가장 1번 선수는 에스모가 제일 먼저 1번이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DA 테크도 같이 들어가지고 에스모도 들어가지고 에스모가 2시 50분 DA 테크가 DA 테크가 제일 늦게 들어갔네. 에스모는 아침부터 일찍 들어가갖고 난리를 피다가 살아날 동안도 죽고 그랬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에스모 이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살아나면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판단을 하고 다 하겠죠. 그냥 살아나면 큰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살아나면. 단 약간의 이런 것은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요령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한가 가는 종목들은 여태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서둘지 않고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하되 들어가는 분할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1차에 들어갈는지 내가 2차에 들어갈는지 내가 3차에 들어갈는지를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분석을 하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서둘지 말고.
분할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가에서부터 당시 해야 됩니다. 오늘 종가에서부터 계산을 잡으면 안 되고 시가에서부터 시가 마이너스 10% 출발하면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한 5% 떨어지면 들어가 있다. 난 10% 떨어지면 들어가 있다. 내가 한가 들어가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흐름을 보면서 하면 되죠. 서둘지 않으면 됩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 참 마음이 애달고 그렇지,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뭐 안타까울 게 뭐 있나요. 편안하게 보고 하면 되죠. 자, 아무것도 별 할 게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일단 한 5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는 뭐 내일 제 생각에는 뭐 별 게 뭐 있겠나 싶기도 하고, HLB도 될 수 있으면 뭐 HLB가 대장이니까 뭐 이놈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 또 모르죠. 생명과학이 지가 뭐 형님 제 먼저 갑니다 또 이럴 수도 있고, 알리코 뭐 얘들 뭐 펜맨디졸 관련 주던 뭐 내일 또 돼가지고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란다 이래야 뭐 또 그럴 수도 있었고, 참 알 수가 없죠 주식은. 하지만 많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맞는 성격의 매매만 하면 됩니다. 즉 삼성전자를 해가지고 내가 3% 먹고 나왔다.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와 트레이딩을 하면서 3%를 먹고 나왔어. 그래서 난 참 얼마나 뛰어난 트레이더냐.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저 계잡주 지나가는 거 금방 넣어가지고 금방 3% 먹고 나왔는데, 그래? 넌 왜 그런 계잡주 같은 종목을 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걸 해? 위험하게 나같이 몇만짜리 이런 걸 안 하고 또 아주 우량한 종목 갖고 단타를 치야지. 그 너는 얼마 먹었는데? 나도 3% 먹었는데. 나도 삼성전자에 3% 먹었는데.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리한테는 가장 최대의 우량주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종목을 불안전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어느 종목이든 편안하게 보시고 그냥 수익을 주면 그 종목이 우량주예요. 다른 게 우량주가 아니고. 삼성전자, LG 뭐 전자 이런 종목 가지고 3% 5% 먹었다고 어느 종목이든 잘 해가지고 수익만 내면 됩니다. 제 말 뜻이 어떤 말인가 아시겠죠? 자, 또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 1시간이 다 돼가네. 오늘은 복귀하는 게 없어서 좀 짧게 하겠다 싶었더니 또 제 잔소리가 많아 놓으니까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죠? 종목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 걸, 그죠? 항시 하다 보면 또 내가 이 시간 많이 걸었네.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좋은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10월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나간 달, 즉 9월달에 여러 가지 뭐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나빴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항시 이렇게 자꾸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 되면 상가들로 다니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가슴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들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던져주고 항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스스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남 보고 자기를 믿어달라 절대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오로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가 믿어주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풀 줄도 알아야 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간 예전의 생각만, 즉 손실 본 것이라든지 실패를 했을 때 그 아팠던 기억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짐을 자꾸 평생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짐을 풀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그런 고통을 앞으로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이미 스스로가. 근데 왜 굳이 그걸 자꾸 등에 지고 가려고 하냐 말이지. 그냥 풀어놓으라 말이지. 풀어놓고 새롭게 하면 된단 말이지. 늦었다 안 늦었다 이 말이지. 내가 돈 5억이 있다 이제 1,000만 2,000만 밖에 없는데요. 늦었지요. 뭐가 늦었는데 지금 주식을 하기라고 앉아있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당신은 늦은 게 아니다 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데 나는 가끔씩 뭐 회원가입하면서 그 리딩 회원가입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난 너무나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뭐라 해요. 예? 이제 나이 한 30 먹은 사람이 설령 뭐 한 1, 2억 잃었다고 하지만은 큰 돈이지만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데 뭐가 바쁜지 조급해 가지고 매매를 막 조급하게 해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줄이면 계좌는 불어납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공부 잘합시다. 내일 미션 종목은 관망입니다. 관망.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모두 다들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